자, 반갑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예. 이제 봄이 완전히 완연하게 익어가는데 마지막으로 추위를 한번 줍니다. 오늘은 이제 여태까지 공부했던 거를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 도구를 갖고 놀았습니다. 음량과 오행이라는 두 가지 도구를 툴을 가지고 놀았는데 여러분들이 물건을 마음으로 적응하는 게 얼마나 공부가 좀 되셨는지 또는 이 진도가 더 나가도 되는지를 아주 가볍게 좀 보겠으니까 편안하게 지금 제가 몇 가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질 테니까 우리가 그 과정을 거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측은지심이 균형을 잃었을 때 오행 중 어디에 병이 왔는지를 근데 이제 뭐 힌트를 드리자면 균형을 잃다는 말은 측은지심이 강했을 때와 부족할 때입니다. 그죠? 강하면 어디에 병이 올 것이고 부족하면 어디에 병이 올 것인지를 오행으로 표시하셔도 되고 구체적으로 우리 이제 물상에 나오는 오장육부에 맞춰서 표시하셔도 됩니다. 자, 1번이 그렇고 2번 수호지심이 과하거나 부족할 때 우리 몸에 어디에 병이 오겠는가. 그 다음에 사양지심이 플러스와 마이너스일 때 어디에 문제가 있어서 나타나는 것일까. 네 번째는 12지심이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어디에 문제가 오겠는가. 다섯 번째는 중화지심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오겠는가를 여러분들 그냥 아울러 벌써 얼굴 빨개지시는데 포기하지 마시고 답안지는 제출하거나 누가 검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꼴린 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왜 서로 좀 어불리 갖고 이래 의견을 두루두루 나누세요. 괜찮습니다. 제가 한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힌트를 드리고 있잖아. 도와드리려다가 우리 해방 놓겠다. 수호지심은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사양지심은? 12지심은? 중화지심은? 자, 열어놓고 플러스 마이너스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앞 시간에 우리가 우리나라의 사대문에 대해서 형성되게 된 그 원인과
그 정신, 그렇게 문을 만든다고 해서 그러한 내용들이 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위에 우리 조상들이 사대문을 만들고 중앙에 뭘 만들었다 그랬습니까? 보신각. 보신각을 만들 때 중심에 나와서 우리가 가져야 될 5가지의 그 인간이 중화를 지키고 가져야 될 5가지 정신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을 여러분들이 다 집집마다 만든다고 해서 그렇게 되진 않아요. 물건 갖다 놨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닌데, 그런 마음을 우리가 늘 이용하면서 갖자는 의미로 이렇게 우리가 동서남북 대문을 만들어 놓고 중앙에 보신각을 놨습니다. 이 수업을 저번 시간에 했어요.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오행으로 볼 때 이러한 것들이 과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과 부족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측은지심이 과하면 어디에 병이 올까요? 제가 이제 물었던 건 어디에 병이 올까 물었어요. 어디에 병이 올까요? 측은지심이 가하면 어디에 병이 올까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묻고 답하는 게 세월이 다르다, 그죠? 세월이 다른데. 쉽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오행을 전혀 몰라도 내가 늘 남을 너무 안타까워하고 TV만 보면 불쌍한 놈 천지고, 놈을 못해줘서 안달이고, 그래가 자식한테도 못해주죠, 안달이고, 부모한테 못해주셔서 가슴 아프고, 텔레비만 보면 아프고, 이렇게 늘 측은지심이 오바해서 나오면 어디에 병이 오겠냐 말이에요, 어디에? 어디에 병이 오겠습니까? 그 마음에 다 병이, 온몸에 병이 와. 씨발, 그래 따지면 병 안 올 데 없어. 머리털도 빠지고, 나중에는 무좀도 와. 근데 직접적으로는 뭐에 오겠냔 말이지.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제 오행 공부한 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모든 답이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답이 틀린 거 아무것도 없어. 틀린 거 아무것도 없어.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부터 해야 되냐, 세수부터 해야 되냐. 이거 답 없단 말이지. 동네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러고 또 변하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부한 걸로 유추해보면 답이 나올 수 있다.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다는 말씀이라. 왜냐하면 책을 두고 공부하지 마시고 생각해 보시란 말이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저보다 공부의 단계가 뛰어나신 분은 이것만 봐도 알고, 이것만 봐도 측은지심이 오버하면 없어지는 마음이 있어. 뭔가가 이 중에서 없어지는 마음이 있어. 과하면 그 중에 다 없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영향을 받는 게 있단 말이야. 모르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오행 배웠어 안 배웠어? 이렇게 목과 토생금. 자, 이렇게 이제 이놈들이 영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목기를 놔봤습니다. 여기 화, 토, 금, 수. 그런데 이게 지금 측은지심이 오버하는 건 어떤 마음이에요? 목기의 오바제. 목기가 강해지면 이 중에 가장 1번은 제가 말하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 놈은 어떤 놈이 영향을 받느냐 말이야. 목기가 세지면. 그래도 안 보여요. 그래도 안 보여. 목기가 강해지면 제 1번으로 죽는 놈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생각해 보란 말이야. 내가 힘이 세해지면 힘의 균형을 가지고 있을 때 제일 기쁘다가 한쪽이 힘이 세해지면 제일 슬픈 놈이 있다니까. 이놈이 토기가 병이 오나 안 오나. 이거 지금 상생상거의 관계로 보면 1차적으로는 이놈의 힘이 세해지면, 토기의 힘이 세해지면 목극토하는 토가 극을 받는 입장이란 말이야. 나머지는 상생, 그 다음에 또 상생, 자기가 극을 받는 거 이런데 제일 먼저 극을 받는 놈이 뭔가는 전체 영향이 깨져요. 분명히 깨집니다. 그러나 누가 영향을 받고 이놈이 영향을 받는다고. 주목. 여러분이 나무라 생각하고 하고 싶은 일이 존나 많아졌어. 제일 먼저 뭐가 아쉬워? 하고 싶은 일이 존나 많아지면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 돈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럼 이놈으로 볼 때 돈 어디 있어? 그게 톡이야.
그 아직까지 이거 모르면 이거 이제 세월이라 이거. 나무가 수로 보면 수생목, 나의 엄마가 내 힘세했다고 단번에 죽지 않는다. 내가 우리 엄마 저 3번 빨던 거 6번 빤다고 우리 엄마가 저 뒷부로 터지 죽는지 아니란 말이야. 나의 엄마가 갑자기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그 자식이 바로 죽진 않아. 그런데 내 힘이 갑자기 극대해지면 그 놈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놈 5형 중에서 제일 먼저는 여기. 그게 인연법이란 말이야. 다 연결했어. 이놈이 아프면 이놈도 아프고 이놈도 아프고 다 뒤지게 돼 있어. 근데 일빠따로 아픈 놈이 어떤 놈이야? 이놈이란 말이야. 극을 받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목기의 극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깨진다는 말은 측은지심이 오버하면 중하지심을 잃게 돼요. 여러분이 조직의 관리자가 돼보세요. 그래서 모두 다 어느 날 돌을 깨쳐서 다 불쌍해 보여. 이놈은 이놈대로 잘생기도 걱정, 가슴이 빵빵하게 저렇게 올라와도 걱정, 옆에 놈은 저거 매 물질하러 물에 들어가고 죽은 시체 끊인다고 저것이 70m 80m 들어간다 하이 저것도 걱정. 그 뒤에 앉아가지고 매 안경 올린다 그것도 걱정. 온 전신에 측은지심이 생기면 그 중심 잣대인 중하지심에 바로 딱 문제가 와요. 그래서 뭐가 오노? 위장병이 오는 거야. 목기로 봤을 때는 위장병이지만, 응? 목기로 봤을 때는. 측은지심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일반인들이 위장병이 많을까? 종교인들이 위장병이 많을까? 조사해봤나? 함부로 말하지 마라. 조사는 안 해봤지만, 걔 또 때리면, 종교인들이, 그렇게 늘 이제 사회사업하고, 이런 분들이 어쩌면은, 이런 병에 올 가능성이 많아요. 안타까운데 주지를 못하거든. 안타까운데 주지를 못해. 자, 그런데 측은지심이 부족하면 어디에 병이 올까? 제일 먼저. 측은지심이 부족하면 어디에 병이 올까? 오늘 왜 이래? 야, 그래도 공부 좀 하는가 봐, 그죠? 여러분들이. 인의 마음이 부족해지면,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인의 마음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지는 거는 어디에서 병이 생겨서 올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아주 불쌍해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불쌍하지 않아. 조금 전까지 불쌍해서 죽겠던 게, 어디에 무슨 영향을 받아서 그럴까? 근본적으로 여러분 말씀하신 게 틀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인의 마음이 부족하면, 목기가 부족하니까 나무에 병이 들겠지, 간담에. 그러나 이놈한테 이렇게 작아지면서 나 외에,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놈이 과하거나 작아졌을 때 제일 먼저 자기가 영향이 옵니다. 자기 관계되는 부서에 먼저 병이 오지만, 이놈하고 직접 영향을 받는 다른 인연법이 어디에 문제가 있겠냐 생각하는 거야. 목기가 갑자기 작아졌다는 말은 어떤 에너지가 상승했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그 부분에 병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 뭘까? 응? 자, 여러분 말씀 다 맞다 했어요. 목기가 이 새끼가 작아지면 지가 일단 병들죠. 지가 병들어, 목기가. 이 근본적으로 이 목기 자체가 근본적으로 병이 들지만 이렇게 병들 때 한쪽이 균형을 상대적으로 잃는 게 있단 말이야. 다른 놈들은 2차, 3차로 생겨. 우리가 지진이 딱 일려면 어느 놈부터 짜게진다. 그 뒤에 영향을 받는 거. 저기 자카르타에 태풍 일라가 다 뒤비지면 제일 먼저는 누가 괴로워? 지가. 근데 세부적으로는 우리가 전 지구가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어떤 식으로든 불우이웃돕기 500원이라도 내야 되잖아. 요즘 안 내지만. 영향 안 받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제일 가까이서 누가 영향을 받겠는가를 생각해봐. 어떤 균형이 깨져서. 1차적으로. 이놈이 작아지면 상대적으로 어떤 놈이 커져요? 이놈이 작아지면 가만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힘이 갑자기 세지는 놈이 있어. 이놈이. 이해가 안 돼요. 금이 3개, 칼 3개를 갖고 나무 3개를 잘랐어. 그런데 금강모가는데 어느 날 목기가 하나로 딱 줄어들었어. 그러면 3대1의 게임이 되니까 인마들이 힘의 균형이 깨지면서 더더욱 설쳐져 안 설쳐져? 내 부모나 나의 자식은 직접 영향을 받진 않아. 직접 영향을 받지 않아. 이게 우리가 그 육친법으로 보면 제일 먼저 목기가 나의 힘이 작아지면 나를 극하는 놈의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측은지심이 뚝 떨어질 때 그 사람의 한쪽 마음에는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볼 일이 아니고 어떤 마음이 생겨? 수호지심이. 의리를 지키는 마음이. 모두가 불쌍하다고 느끼면 의리가 지켜져 안 지켜져? 여러분들하고 내가 꿈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이제 만화영화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팔을 하나 만드는데 무슨 팔을 만들고 음양금팔을 만들었다 치자. 예? 남자는 양의 금을 쓰고 여자는 음의 금을 쓰는 이제 문팔을 하나 만들었어. 문팔을 쫙 만들었는데 여러분 근기에 맞춰서 이 정문 지키는 놈, 물 떠오는 놈, 그 무술 가르치는 선생, 자금 담당하신 분 모두가 똑같게 내가 상과 벌을 주고 잘했든 못했든 모두를 측은지심으로만 받아들였을 때 아까 이런 병이 온다고 이야기했어요. 이쪽에 문제가 생겨. 근데 이 측은지심이 딱 줄어들 때에는 어떤 마음이 강해서 생겼는가도 생각해 보란 말이야. 어떤 마음이? 이래서는 집구석 망하겠구나. 계획만 가지고 일을 벌리는 것만 가지고는 집구석 망하겠구나. 내가 어떤 마음을 댕겨? 부끄러운 마음. 부끄러운 마음을 알면 뭐가 생겨? 의를 찾게 된다. 의로움. 가을의 마음. 숙살지기. 어쩔 수 없이 여러 사람이 살다 보면 일반적으로 문지기 월급은 얼마를 줘야 되고 총 비서관 월급은 얼마를 줘야 되고 자금 담당은 어떻게 대접해 줘야 되고 책상은 어떻게 대접해 줘야 되고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정답이 틀린 거 아닙니다. 제 말이 정답은 아니에요. 단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오행이라는 놈이 절대로 지금 제가 물었듯이 한 가지 답으로 구성되지 않습니다. 때려주기도.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누군가를 놓고 우리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주위 사람을. 전마 참 인자한 놈이야. 전마 참 의리 있는 놈이야. 전마 예의가 바른 놈이야. 전마 지혜가 많아. 저놈은 참 신의가 있어. 이럴 때 그런데 사람은 변해 안 변해? 변해 안 변해? 대답 안 하네. 오늘 수박 신라. 떠보주겠네. 사람은 변해요 안 변해요? 끊임없이 변합니다. 자연 만물 중에 안 변하는 게 없다는 그게 진리다. 모두가 변하는데 변할 때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서 그럴까를 우리가 헤아려 줄 수 있으면 상대를 이해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쵸? 늘 내가 친구 만나고 마지막 판에 친구야 내 차비 없는데 그러면 그 친구가 늘 10,000원 20,000원씩 차비를 줬어. 그런데 어느 날 단칼에 끝나자마자 차비 이야기하니까 됐다 걸어가라. 그러면 그 친구가 사람 변했다고 봐야 되는가? 그 사람의 지금 상태가 주관하는 마음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 무엇일까? 그래서 옛날 우리 이런 사람들 말고 저 도가 높은 분은 목소리 들어보고 병을 알아 몰라? 알아. 슥 지나가는 사람 보고 저 사람 어디가 안 좋겠다. 그걸 우리는 속된 말로 저 사람 뭐 신을 받았나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아닌 걸 기각하면.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고수는 어때? 오늘보다는 내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자기 공부가 많으면 오랫동안 공부를 해보면 여러분들 자식이 있으니까 생각해봐. 자식이 얼굴 보면은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아무리 가릴라 해도 그놈이 시험 못 쳐서 불안해하는 건지 갖고 싶어서 안달하는 건지 배고파서 우는 건지 알아 몰라? 알아.
그 세계적으로 가장 의학을 열심히 해서 노벨 의학상을 평화상인가 받았던 누구? 저 아프리카 가서 일했던 양반. 요즘 기억도 가물가물하네. 슈시? 그 형님이 처음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열악한 지역에서 의료 행위를 하니까 엄마가 자식이 잘 있는지 또 불안했겠죠. 가봤어. 근데 애가 태어나서 막 울고 있어. 울고 있는데 의사들이 아무리 봐도 몰라. 근데 엄마가 보고 뭐라 하겠노? 야야, 자는 배가 고파서 우는 기다. 한 번도 자식을 낳아서 안 키워본 사람이 의학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울면은 우리가 엄마들이 볼 때 그 모양 바로 보고 불상법으로 여기 기저귀가 싸서 우는 건지 배가 고파서 우는 건지 많이 키워본 사람은 압니다. 그래갖고 또 한 사람을 오래 관찰해 온 사람은 알고 우리가 그런 관찰을 통해서 변화되는 주위의 많은 마음, 나의 마음도 변화된 걸 갖고 시비 걸지 마라. 이 시비지심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시비를 잘 가린다는 거는 지가 나름대로 아는 게 없으면 시비를 가리나 못 가리나. 그래서 이제 시비를 모르면 이제 늘 중간쯤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시비지심이 생기면 그때부터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고? 옳고 그른 거를 가리는 게 시비죠. 옳고 그른 거. 이게 궁극적으로는 왜라는 문제에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방법, 학교 다니면서 공부 잘하는 방법 다른 거 없어. 옳고 그른 거를 가리는 거야. 왜? 이것 때문에 음지에 있던 학문이 양지로 올라오면 그 분야의 학문이 갑자기 발전합니다. 이유가 음지에 있을 때 누가 물어보나 안 물어보나? 물어봐요, 안 물어봐? 자, 장례 문화 쪽에만 이야기를 할게. 사람이 돌아가셨어. 아니, 바로 갔어. 우리 아버지 가는 거 보니 바로 가더라고. 입간을 할 때 관의 위치를, 머리를 이제 놓는데, 관의 위치를, 방향을 잡는데, 이게 이제 음지의 학문일 때는 어때? 음지의 학문이라는 말은 이 분야를 일반인들이 등한시에 왔을 때는, 그리고 특수한 계층에서만 했을 때는 시킨 대로 틀으라 하면 틀어 안 틀어? 제가 장례식장에가 제일 짜증났던 게 죽기는 우리 아버지가 죽었어. 근데 오르라 말으라는 거는 그 운전기사 아저씨가 시키더라고. 준비했어요. 고갑니다. 막 뚝 이런 전부 다 붙여. 우리 엄마부터 우리 형님네까지 서로 눈치 보면서 죽기는 우리 아버지가 죽었는데 왜 저 사람이 시킨 대로 내가 하고 말아야 되느냐. 물론 그거를 예의의 범주에 둘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만약에 제가 왜를 생각해가 아저씨 지금 왜 끝이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 시절에는 안 물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식의 시절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이제 부모님들 상 났을 때 우리의 자식들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 왜 지금 울어야 되고 왜 끝이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옛날같이 머리 팍 찍어박으면서 시킨 대로 해라. 까라면 까라. 이럴 수 있냐 못해. 그리고 군대 생활이 예전보다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군대 생활을 하는 군인들이 우리 젊은 친구들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 그전에는 까라면 깠기 때문에 다른 고민이 없어. 지금은 전부 다가 왜를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시비지심이 생기면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복잡해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관계에서 지금 저는 제가 정답이라고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이러한 마음들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당연한데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를 보자 이거라. 내가 항상 남들한테 물어보니까 어떤 게 문제다? 니는 맨날 이것도 옳다 저것도 옳다. 도대체 니는 옳고 그런 게 뭐고? 이럴 때에 나는 무엇이 넘치고 부족한가? 친구들이 내보고 이야기할 때 너무 니는 찹다. 차면서 냉기가 돌고 니를 보면 살얼음을 보는 거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고 나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지. 사람 좋은 사람이지 법 없어도 살고 그런데 그 사람이 법 없으면 죽어요. 법이 지켜줘야 돼. 법 없어서 사는 사람은 법이 지켜줘야 된다니까. 그렇지 않아요. 법은 누가 없어도 돼. 무법자들이 없어도 돼. 무법 아이가. 정치인들은 법 없어도 돼. 어차피 죽 꼴린데 가기 때문에. 우리가 말린다고 말하지나. 아니거든. 그리고 오히려 이러한 마음의 변화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전에 제가 아주 우문으로 물었고 여러분들은 현답을 하셨어요. 어떤 하나가 강할 때 어디에 병이 생기겠는가. 이거는 말은 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작용들이 서로 주고받는다 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지금 내 입장에서 필요한
오늘의 에너지는 뭘까? 이번 달의 에너지는 뭘까? 올해의 에너지는 뭘까? 그게 여러분들한테 부적이고 여러분들한테 뭐 삼신할매가 되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부족한 마음을, 올해에는 어떤 마음을 내가 한번 가져보겠다. 결단 짓는 마음을 가져보겠다. 아니면은 여태까지 내가 너무 그랬으니까 측은지심을 좀 살려보겠다. 그래서 모든 만물들의 시비를 떠나서, 옳고 그른 걸 떠나서 근본적인 어떤 마음을 내가 봐보자. 이런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다 가져서 능란하게 이걸 다 쓸 수 있으면 어떻게 될까? 그때는 구름 타고 댕겨요. 이렇게 걸어 안 댕기고. 구름에 앉아가지고 지금 차 다 마시고 있어요. 자, 아울러 우리는 오행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는 목화토금수가 오행인 줄 알아요. 오행인 줄 알아. 그래서 이제 우리 스스로가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오행의 성질에 보면 오행의 성질에 목화토금수가 있는데 오기후를 봅니다. 제가 이쪽에서 설명하면 잘 보이실란가? 책에 있죠. 오기후가 나타나는데 바람 부는 것하고 더운 것, 그 다음에 습한 것, 건조한 것, 추운 것을 왜 이렇게 오행으로 여러분들이 맞추어 놨는지를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마시라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바람 부는 걸로 우리가 병이 오는 게 어떤 게 있어요? 풍, 바람 풍자. 풍은 어디에 병이 들어서 올까? 근본적으로는. 이 바란스가 깨져서 오는 병입니다. 거의가. 목기의 바란스가. 자, 그런데 바람 부는 거를 왜 목에다가 상징적으로 붙여놨을까? 바람 불면 연달아 생각나는 우리 동물군 중에서는 뭐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바람 부는 거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 연날리기? 맞겠다. 맞아요, 안 맞아요? 또 날개깃이 있는 짐승. 맞아, 맞아. 바람을 타서 잘 날기도 하고 못 날기도 하잖아. 그러면 목기가 많은 사람, 털이 많겠어, 작겠어? 그게 무상법이야. 그게. 이 털보 사주 안 봐도 사주에 몇 분의 몇이 남으겠다? 적어도 반타작 이상이란 말이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알아내는 것.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이 공부를 하는 게 해부하듯이 쪼개갖고 닌 간이 어디가 좋네 나쁘네 마음도 있는 거 다 내봐라 전기 고문회하고 알라는 거 아니잖아. 그죠? 미리 알아서 상대방을 헤아려주는 거. 나도 모르고 있던 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 이게 근본적인 공부의 목적이란 말이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따져보면 우리가 오행 중에 양은 어디에 있을까? 오행 중에 양. 오행은 다 나중에 갑을병정으로 나누어지지만 오행도 음양으로 나누어진다. 쪼개는 거 많이 했으면 다시 이제 붙이는 거야 보자. 오행 중에 어디까지가 양이겠어? 그럼 오행 중에는 무까지가 양이다. 기부터 개가 음이다. 양 중에 양은 어디겠어 그러면? 음 중에 음은? 개수.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지. 불이 시발까 이게 양아이가. 그래 이놈은 그거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붙여놨을 때는. 그러면 여러분들 바람 부는 거하고 더운 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적어도 양의 에너지라는 걸 알아야 돼. 양의 에너지. 건조하고 추운 거는 음의 에너지. 건조하고 추운 거는. 그래서 겨울에 반바지 입고 다니는 놈이 남자가 여자가? 남자가 여자가? 여자들이 많이 입고 다니잖아. 예? 미니스커트 물론 뭐 자세가 나와야 되겠지만 그 왜 남자보다는 여성이 추위에 강할까? 예? 왜 강할까? 잘 보고 싶어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런 걸 통해서 물상법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습한 거라는 거의 종류는 음과 양의 중앙에 딱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습이라는 게 정도를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중국집마다 면맛이 같아 달라. 두드리는 거 말이야. 수동으로, 이 수타식으로 하면 맛이 다 다릅니다.
양림에서의 다른 점도 있지만 뭐 때문에 다를까요? 밀가루 반죽에 들어가는 물의 양 때문에. 습기 때문에. 이 습한 거의 종류가 여러분들 밀가루 반죽을 아주 반죽은 되지만 수분이 좀 부족하게 만들 수도 있고 찐득찐득하게 할 수도 있죠. 그죠? 찐득찐득하면 손에서는 잘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수제비 같은 거 안 해보셨는가 봐요. 자, 여러분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더 내려가면 요거 이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셔. 요거 지금 목기에 한숨이라 해야 되나? 한숨.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나타나는 증상으로 우리가 비유를 해보면 여러분들 생각에 한숨은 목기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서 한숨이라 해놨을까? 어떤 게 있어서 그래 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아, 바람 내려고? 아이고, 예, 영도가 참, 좋아. 영도 동네가, 그죠? 응.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물어볼게요. 목기가 어떻게 되었을 때 한숨이 나옵니까? 그냥 이렇게 놓으면 여러분들이 착각한다니까? 간이 안 좋으면 무슨 맛을 먹어야 돼? 간이 안 좋으면 무슨 글자를 써야 돼? 그럼 간이 넘치면 뭘 써야 돼? 이러면 몰라, 또. 그냥 간이면 다 목기가 아니다 말이야. 지금 한숨은 어느 상태에서 나오는 건지 생각해 보라니까. 목기가 떨어졌을 때. 목기가 떨어졌을 때. 그럼 먼저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하품은 수기가 어떨 때 나와? 어떨 때 나와? 그러면 하나는 차서 나오고 하나는 부족해서 나올까? 잘 생각해 봅시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증상으로서의 한숨은 계획하고 기획하고 일을 꾸미는 목기가 오버해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때 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한숨을 쉴 때 여러분들의 평소 마음 상태를 한번 돌아가 보세요. 내가 요구하는 만큼 현실이 따라와줘 못 따라와줘? 그렇지. 목기가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지금 안 되고 있어? 토기가. 그리고 간이 작다가 여유가 생기면 한숨이 나와 안 나와? 어느 놈한테 쫓기가 도망갈 때 한숨 나와 안 나와? 그렇지. 목기가 아주 궁지에 몰렸다가 목기가 궁지에 몰리는 건 뭐예요? 간담의 기능이 작아지는 거. 내가 지금 뭐 흠치가 도망가는데 지금 내 얼굴을 봤을까 못 봤까 하고 지금 토끼는 거야. 토끼고 나서 안전지대에 오면 어떻게 돼? 간띠가 또 이제 좀 살아나 안 살아나? 그리 집에 안 들어갔다 마누라한테 개맞듯이 맞다가 또 며칠 지나면 또 간이 부어 안 부어? 그거하고 똑같은 기라. 그리 여기서 지금 나타나는 증상이란 그러한 것들이 오버됐을 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리 한숨이란 목기의 오버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딸꾹질 이거 내부에 물어봐도 나오는데 즐거운 일이 있어서 간이 허벌허벌 막 뛰고 이게 또 온도 차이도 있고 뭐 원인이 여러 가지로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것들의 100% 과학적 증명은 안 돼 있습니다. 한숨 이게 한 가지 원인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딸꾹질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어떨 때 내가 이런 게 딸꾹질이 덜어 잘 나든지 잘 생각해 보시고 트름이라면 위장 비장이 오버돼야 나와 부족해야 나와? 오버돼야 나오죠. 자, 트름이 나온다는 거는 안에 있는 게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딸꾹질도 나오는 겁니까? 들어가는 겁니까? 한숨은? 재치기는? 하품은? 전부 다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다, 그죠? 그래서 모든 기운이 넘쳤을 때 나오는 거다. 재치기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온도 변화 때문에 많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제 하품으로 생각해 보면, 좌열만큼 다 좌였고 나면 하품 나와 안 나와? 긴장이 풀리고 나고, 저녁에 공부를 하시다가,
이제 적당히 숙제가 끝나갈 때쯤 되면 하품이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나쁜 짓 안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안 해보셨겠지? 전 나쁜 짓을 많이 해보기 때문에, 이 하품, 이 딸꾹질, 재치기, 한숨, 이거에 대해서 감이 빨리 와. 긴장이 딱 풀리고 나면 하품 나옵니다. 긴장이 풀렸다는 말은 수기가 갖고 있는 흡수력, 수렴하는 작용, 이게 저장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하품 와. 여러분 돈 주고 지금 한 10억씩 할리로 해서 언제쯤 하품할까? 이거로 자기 양이 나오는 거야. 지금 여기서 예를 들어서 밤 12시에 카운터 해가지고 10억씩 다 주고 시알리는 만큼 하품 끝날 때 돈 준다면 어떤 사람은 1억씩 하려고 하품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억 다 시알리고도 한숨 쓰는 사람이 있어. 에휴 씨발 이거밖에 안 되나. 사람마다 다 다른 기라.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떤 작용에서 나오는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오각은 보는 것, 맛보는 것, 말하는 것, 냄새 맡는 것, 듣는 것 대단한데 이것만 봐도 오행 자체의 음량으로 나눌 수 있어 없어? 이게 뭐 대강 알고 그러시는지 모르고 그러시는지. 우리 얼굴 센터에 있는 얼굴에 있는 것들은 음량으로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양기가 무엇입니까? 눈하고 입. 눈하고 조디는 바깥으로 나가는 거지. 여기서 맛은 달라. 그죠? 응? 이 말하고 말하는 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입으로 할 수 있는 것, 눈으로 할 수 있는 것, 여기는 지금 눈이 보는 것, 맛보는 것 해놨지만, 여기서 세 번째 토에 해당되는 말하는 것, 이거 해석은 지금,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 이 해석의 글자에 매이면 안 돼요. 정확한 해석은 아닙니다. 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안광을 발휘하는 거예요. 주객차에 따라 달아. 나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보는 거 맞지? 남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보여지는 거야. 누군가의 눈으로 나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언어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서 목기가 부족한 사람은 간담이 작기 때문에 봐야만 믿어. 목기가 넘치면 보고 믿겠나 안 보고 믿겠나? 씨발 그러니까 내가 안 되는 기라. 안 보고 믿는 기라. 목기가 넘치면 보는 거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다 이기라. 이해가 돼요? 아직도 안 되면서 넘어가시면 안 되는데. 봐야 하나, 먹어봐야 하나, 씹어봐야 하나, 냄새 맡아봐야 하나, 들어야 하나. 그리고 이 숙이라는 거는 쭉 우리가 위에서부터 밑으로 보니까 받아들임이요, 흡수함이요, 저장함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금기를 보면 이게 수렴하는 마음이고 아울러서 숙살지기를 갖는 마음이고 뭔가를 결단하는 마음이고 예. 아주 중대한 마무리를 짓는 마음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절에 따라서 병들이 다 다른데 요즘 누구나 다 갖고 있는 병이 무슨 병입니까? 과민성 대장염? 어느 정도 이해하십니까? 약국에서 제일 잘 팔리는 거 변비약. 광고 나와서 최고로 히트치는 거 다이어트 약. 그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 시대의 변비약과 다이어트 약이 그래서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말은 한의학적으로는 변비나 다이어트나 이게 다 같은 맥락입니다. 물론 거기는 운동요법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겠지만 자, 지금 이 시대의 변비와 다이어트가 이 시대에 아주 필요한 요소라면 그전 시대에는 무슨 오행이 주관하였던 때인가를 적어보세요. 그냥 오행이 아니고 그냥 말로 적어도 됩니다. 그전에는 어떤 시대였길래 지금 이 시대의 화두가 뽑아내는 거겠냐 이거지.
자, 그러면 다이어트나 변비는 전부 다 저장하고 있는 겁니까? 빼내는 겁니까? 저장하고 있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 시대 전에 우리가 추구했던 마음이 뭔가는 저장이었어요. 우리 시대 전입니다. 지금 우리가 요 시대에 있다면, 응? 감이 안 오죠? 오지? 응? 왜? 이 지금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 배출이라는 게 문제가 되려면 안 처먹은 놈이 배출에 고민할 이유가 있어, 없어? 없지. 처먹고 나서 그 다음에 생긴 문제가 이거야. 그리고 그때는 처먹자고만 했을 거란 말이야. 우리가 유추해보자고. 그러면 이 시대 전에는 뭐 때문에 저장하자고 이걸 우리 말로 하면 쉽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해주면 저축이야, 저축. 자, 그럼 그 시대, 그 전에는 뭐였겠냔 말이야. 아, 이제 감이 온다, 영도. 아. 그래도 구체적으로 영도가 누군지 몰라. 자, 그러면 그전에는 어째 했기 때문에 저장하자는 마음으로 우리가 운동을 벌렸겠냔 말이야. 새마을 운동할 때 왜 했겠느냐? 지금 웰빙이 오면 왜 했겠느냐? 역사의 흐름. 그렇지. 이건 빈곤 때문에 그랬어. 빈곤 때문에. 요 시대 지나면 또 다른 거로 가겠지. 그러니 맨날 그것만 쫓아가면 답 없는 기라. 너무 앞서가도 문제고. 우리가 보는 관점이 지금 이 시대의 요 배출을 문제로 해갖고, 야, 지금 이 배출이 문제거나 하고, 존나 준비해가 물건 만들어내면 이 다음 세대로 가버려, 안 가버려? 가버려. 그리고 그때는 이미 유행 끝난 작품이야. 응. 지금 우리가 그 저축이라는 문제를 가지고도 이게 우리 시대의 변천사를 보니까 예전에는 아, 새끼 많이 나래 말아래. 예전에는 많이 나라 했다고. 아주 옛날 말고 우리가 기억하는 옛날. 그래가지고 가난한 좀 적게 놓착했죠. 적게 놓는 게 나중에 오래 가니까 뭐가 생겨? 어떤 폐단이 생겨? 안 나, 이제. 적게 나와서 이때는 이제 지금은 안 나, 예. 안 놓는 시대가 오는 거야. 항상 모든 것들이 양이 있으면 음이 그 뒤에 나타난다고. 그런데 이걸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하느냐의 문제는 어쩔 수 없어. 시대마다의 숙제가 달라. 그리고 이런 모든 걸 다 알고 씨부리는 게 현실에 적응에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어느 놈이 지금 이제 많이 놓자 하면 또 그때 또 집단을 또 안다고. 조금만 지나봐라. 잉? 놓치마자 하는데 올기다. 이건 해당이 안 된단 말이야. 그 시대마다 숙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역사의 이 시간을 따져보니까 각 시대마다의 병도 달라요. 그 여러분, 이렇게 지금 우리가 오행으로 따지는 거를 여러분들 보험 쪽에 종사하신 분들은 각종 암이 왔던 시대의 흐름을 조사해보란 말이야. 1970년대에 가장 많았던 암, 80년대에 많았던 거, 90년대에 많았던 거, 2000년대에 많았던 거. 여러분 기억에 지금 생각해 볼 때 갑상선 후두 쪽의 암이 자주 듣는 게 언제쯤의 일입니까? 아주 옛날부터 들었습니까? 후두암, 갑상선암 이런 것들이 언제 유행한 단어일까요? 최근에 1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예? 그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 그죠? 예. 요즘도 이제 인구 비례로 보면 우리가 이제 타성이 있어서 많이 쌓이기는 하는데 요즘은 위암은 옛날같이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과학이 발전하기도 했지만 위암 환자가 많긴 많아요. 그러나 이제는 암도 나타나는 정도가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자궁암이 여성병 중에 가장 많아지는 시기, 하여튼 이쪽 분야에 또 암이 아주 많아지는 시기, 이걸 시대적으로 여러분 조사를 해보면 사용량하고도 비례가 돼요. 어떤 식으로든 유관성이 있습니다. 애기들 젖을 먹이는 거, 그거 수유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 그 기간을 쓰고 안 쓰고,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그 기간을 요구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병이 오는 게 달라진다고. 지금 이 배출이 문제가 된다는 거는 실제로 병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몸으로 보면. 이 배꼽이 대붙나? 이 배꼽 이 밑에 있는 거 배출이 안 돼. 그러면 그 전 단계 문제가 있겠죠. 그게 어디야 이게? 대장. 예. 그래서 애들한테는 전혀 안 나타나는, 애들 눕혀놓고 숨 쉬어봐 이러면서 배를 눌리면 까라까라 웃는데
여기 있는 사람 어느 누구도 눕혀놓고 배를 눌렀을 때 고통을 호소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것도 배꼽주위로 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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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cm 해서 지그시 센터 쪽으로 해서 눌러보면 안 아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주 심각한 게 배꼽을 주위로 호흡을 같이 맞춰줘야 됩니다. 시술자하고 진단 받는 사람하고 숨이 올라올 땐 같이 쑥 올라왔다 들어갈 때 쑥 깊이 눌러서 조금 들어가는 순간부터 아리기 시작한다면 이거 외부에 있는 상처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답 나온다니까. 여러분 외부에 있는 데다가 외부에 여기 상처가 났어. 근데 이 지금 가죽이 좀 두꺼워. 손방망이를 올려놓고 눌렸는데 어느 정도 돼야 아프겠냔 말이야. 그럼 사실은 안에서는 심각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자유로울 분들이 별로 없어. 특히 술 많이 먹는 사람들,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 이 한 몸은, 내가 내보고 이야기하지. 하여튼 이거 회복하기 어려워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오행상의 문제도 항상 시대마다 다르고, 이걸 여러분들이 현실 적용해 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한약재 연간 소비량에 대한 조사를 해보시면 그 주기율표가 돌고 있어요. 어떤 해에는 어떤 재료가 많이 나오고 그거 이제 어디에 쓰이는 건지 알면 돼. 이런 것들이 다 달라서 한의원도 오래 하신 분들은 각 해마다 미리 저축해 놓는 게 달라. 돈 벌겠어 안 벌겠어요? 그지? 똑같은 입장이야. 내년에 내가 식당 하는데 내년에 일조량이 부족해져서 제일 먼저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뭐다? 식당에서? 고추. 일조량이 부족하면 제대로 맛이 안 나. 안 나면 제대로 만나는 건 비싸지죠? 그래서 그걸 내년에 일조량이 부족할 것 같아. 그럼 농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현명하게 할 수 있는 게 도사가 따로 없다니까 올해 부지런히 돈 버린 걸로 고추를 좀 많이 사놔. 응? 태양초를. 그렇게 내년 되면 남들이 따블 주고 살 때 나는 옛날 거로 풀면 남들보다 똑같은 가격에 팔아도 이윤이 많죠. 또 남들보다 가격 싸게 팔 수 있죠. 그런 것들을 갖는 지혜들이라. 그게 이제 우리 부모님들 삶 속에서 늘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인위적으로 못 가지니까 상징적인 물건으로 동서남북문 우리나라의 흥인지문부터 해서 숙정문까지 이렇게 하고 중간에 보신각을 놓고 보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저게 무슨 마음인가 보자 했는데 이제 요즘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그런 마음을 못 갖는 거고. 하여튼 이런 에너지들을 여러분들이 5가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밑에 보면 아울러 오사에 보면 공손함, 밝음, 분명함, 조리 있음, 지혜로움. 밑에 보니까 인자함, 예의, 믿음, 의리, 지혜 이래 놨는데 우리는 누군가가 지혜롭다 이런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싸가지 없다 이 말을 먼저 합니까? 예? 예. 그래 이게 우리의 싸가지 없음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공부로만 본다면 분명히 누군가가 단점이 있다면 장점이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왜 그것만 보여? 깨끗 같은 것만. 응? 그리 똥 속에 그 보석이 있어 본들 우리가 똥을 해주고 잡겠어요. 그래놓고 내 보석 없다고 탓만 하고 있는 기라. 그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럴 때 이런 걸 우리가 좀 익히자. 누군가가 참 예의가 없다. 예의가 없다는 건 젊은 사람이 들어요? 늙은 사람이 들어? 그래갖고 되게 어린 100일 지나고 한 돌대 나가들어? 아니면은 청년이 들어? 근데 이때는 밝음 때문에 양기의 넘침 때문에 참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나가 예의가 없을 때라. 응? 나이 80대가 예의 안 지키라 해봐라. 안 지켜지는가? 싸가지 없어지라 해봐라. 싸가지 없어지는가? 그리고 돌대 나와보고 의로움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해봐. 의리 있게 놀아봐라. 그런 엄마들이 있어. 내가 니한테 사랑을 어떻게 주고 있는데 의리 없이 새끼 말이지. 밤에 자다 일나가 우유 달라고 울고 똥 싸고. 이게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각 시절에
어릴 때에는 우리가 애들 큰 성장으로 본다면은 소년기에는 자기 주관, 자기 보는 관점이 넓지 못하기 때문에 측은지심 갖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한 가지 생각으로 편협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 그래서 여행은 언제 보내주라 했노? 나이들은 부모들 세월로 뭐 여행 보내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릴 때 가서 다양한 걸 봐야 됩니다. 아, 이런 문화도 있고 저런 문화도 있고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 종교 얼마나 무섭습니까? 세상의 난리 중에 종교 안 낀 전쟁이 있습니까? 싸움 중에 여자 안 낀 싸움이 있습니까? 아, 근데 여자 안 낀 싸움은 기분 나쁘러 갈 거 없어. 싸우긴 남자가 싸우거든. 여자를 근거로 남자가 싸우니까 그건 다 연놈 땡기고. 하여튼 전쟁이라는 전쟁 중에 끊임없이 끝을 못 보는 거는 금전 전쟁도 아니야. 종교 전쟁이야. 응?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시절에 맞게 어릴 때부터 우리가 다양한 종교를 체험하게 해주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종교단체, 저도 종교단체 학교를 나왔지만은 그런 재단에서는 자기 종교만을 고집할 게 아니고 다양한 종교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 시간들. 그래서 적어도 뭐 초등학생이든 중학교든 이렇게 이제 생길 때 수업 시간에 종교 시간이 있어가지고, 응? 이 종교의 근본 사상은 어떻고 저 종교의 근본 사상은 어떻고. 그래가지고 머리에 수금품만 들으면 다 전쟁하는 놈이고, 응? 인도에서 온 놈은 다 추집은 놈이고 이럴 게 아니란 말이지. 그죠? 그래서 그걸 어릴 때 가르쳐 줘야 된다. 예의도 왜 이 지금 화해 예의를 계속 해놨냐면 예의를 지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의를 지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통은 왜 믿음이라 해놨겠노? 믿음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중화지심이라는 게 저거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죠? 누군가를 끊임없이 믿고 의지하고 따른다는 게 이거, 아이고, 요즘 3일 굶어가지고 집안 나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 내가 우리 사무실에 3일을 굶기놨더만 찌가 다 없어지거든. 찌부터 다 나가더라고. 그 다음, 어리있음. 가을에는 정말 이거 숙살지기를 가지고, 숙살지기가 나쁜 뜻이 아니고, 마무리를 하고 다음을 위해서 고이 죽는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정리한다는 게.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요즘 우리가 평균 수명을 80세로 보면 80에서 85세로 보면 언제부터 준비해야 되겠어? 10년만 보더라도. 한 70에서 75부터 준비해야 되죠. 근데 준비하는 사람이 있냐? 아무도 없어요. 나무는 하는데 나무는 가을이 오면은 낙엽을 떨어뜨리고 물을 성장을 중지하고 물을 전부 다 밑에 빼서 뿌리로 가서 다음 생을 준비하는 허실실을 갖추어도 저도 잘났다는 인간은 나이 70, 80 무도 그 보따리 놓고 가는 연습 안 하더라는 거지. 평생 만년 사는 줄 아는 기라. 그때는 우리가 이 어려운 마음, 무엇이 옳고 그르고 부끄러운 마음, 이런 걸 알아서 다음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되네. 다음을 준비 안 하면 생각할 필요 없어. 가을 준비를 제대로 안 되면 봄이 올까요, 안 올까요? 겨울에 모조골이 얼어 죽겠지. 그래서 인생 끝장을 잘 마무리 못하면 자기 밑에 때가 잘 될 수 없습니다. 그게 인연입니다. 그 다음 지혜로움. 이제 우리가 겨울에는 저 위에 보니까 잠복기라 해놔서 수렴하고 잠복한다, 저장한다. 뭔가가 안에서 머물러 있는 시간이 있어야 지혜가 생기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우리의 정신세계에 들어와서 일정 기간 내가 걸러내는 걸름망의 시간, 그거를 갖추지 못하면 지식은 지식으로 남고 데이터는 데이터로 남을 뿐이지 지혜로 넘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한 번쯤 어떤 현상이 생기면 우리 받아들여서 생각해 보는 거, 걸러보는 거,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되겠다. 아울러 또 밑에 내려가 보니까 누린내, 탄내, 향내, 비린내, 썩은내, 이건 내 잘 모르겠어. 냄새가 저는 이거 뭐 썩은내는 알겠는데 누린내, 탄내, 자, 그럼 밑으로 좀 내려갑니다. 그 밑에 화냄, 기쁨, 생각, 질투, 슬픔, 공포, 놀람은 그 위에 있는 거와 오성이나 오사와
오각이나 증상이나 똑같은 겁니다. 한숨을 누가 막 쉬고 있어. 한숨 쉬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우리가? 그 사람 옆에서 깐죽거리면 맞겠어, 안 맞겠어요? 예? 맞는단 말이야. 예. 지금 우리 목기가 균형을 딱 깨지고 나면 제일 먼저 감정적으로 나타나는 게 화냄입니다. 이 화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어린이들은 어떤 마음이 오행 중에 가장 많이 일어난다? 목기. 하고 싶은 마음. 맞아, 안 맞아? 나가서 놀고 싶어. 컴퓨터를 하고 싶어. 뭔가 하고 싶은 게 많은데 그거 하지 마라 하면 성질 내겠어, 안 내겠어? 그래 놓고 이제 하지 마라 해놓고 진짜 조지는 거는 뭐로 조지노? 내가 니를 어쨌거니 했는데 네가 엄마한테 화내노 하면서 두들패지. 응?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조절해야 되겠는가를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쁨. 이 기쁨도 좋은 거 아니에요. 적당해야 돼, 다. 자, 확산하는 에너지. 내가 뭔가를 전달했는데 남이 들어주고, 그 오버하면 그 기쁨에 넘쳐가지고 깔깔깔 웃다가 딸꾹질 하다가 죽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 마음. 근데 다 필요하죠. 우리한테 누구나 다 가져야 되고. 토에 오면 질투심. 금에 오면 슬픔. 금은 근데 왜 슬플까요? 만화 안 봅니까? 만화 안 보십니까? 누군가가 외상을 깔아놓으면 수금을 잘 해옵니다. 아주 잘 해와요. 그래서 수금하는 거 일반인이 안 되니까 누구 시킵니까? 조포. 사천놀이 아무나 합니까? 못하죠?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늘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인간이 해야 될 건 뭐 한다 했노? 놓고 가는 연습한다 했어요. 겨울 준비. 이럴 때 내가 갖고 있는 거 놓으면 슬퍼 안 슬퍼? 사랑하는 사람도 보내야 돼.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있고 가족이 있고 부인이 있고 자식이 있지만 내 나이 70, 80 되면 준비해야 돼, 안 해야 돼? 준비해야 돼. 그러면 그 마음속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겠어요? 여태까지 정들었던 정든 땅, 정든 고향 버리고 떠나는데 슬픈 마음이 주관할 수밖에 없지. 근데 감수해야 된다 이거라.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슬픔을 감수해야 되고, 지혜로움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포나 놀람을 감수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다 연관성이 있는 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수의 경락은 요거 이제 오버하고 부족하는 게 다 극과 극은 동일합니다. 수가 우리 몸에 오면 어디를 좌지우지한다 했습니까? 해당되는 경락이 어딥니까? 신장자궁. 신장자궁 비뇨기 이해됩니까? 그 부분에 공포심이 없으니까 마이신으로 모든 걸 해결해 주니까 어떤 병을 줬어, 하늘에서? 모른 척 하지 말고. 그 에이지를 주잖아요. 신장자궁, 방광경락에 공포심 놀람이라는 걸 딱 제해놓고 나면 마음대로 갖고 놀아, 안 갖고 놀아? 그거 제어가 안 되니까 에이즈라는 걸 줬어요. 에이즈를 주고 나니까 팡팡이 나자빠지고 약이 없다 하니까 공포심이 생겨, 안 생겨? 생기잖아요. 외국 가서 나쁜 짓 할 놈 덜 하고, 콘돔 한 개 쓸 놈 두 개 쓰고, 이상한 방향으로 하려던 거 정상 방향으로 부뜩 정신 차리고, 이게 뭐 때문에 오는 거야? 그 병으로 인해서 우리는 오히려 약을 얻는 거예요. 그게 뭐야? 이런 마음. 우리 마음에 공포심이 있고 놀람이 있는 사람은 공포심이 많으면은 그냥 아무 관계도 아닌데 옆 사람하고 손 잡아져, 안 잡아져? 안 잡아지죠? 안 잡아져? 근데 이 공포심이 너무 없으면 어때? 니꺼 그 구분이 없어. 그리고 이런 것들이 5가지 마음이 화내고 기쁘고 생각 질투하고 슬픔 공포 놀램이 우리 모두에게는 공이 필요한 에너지라는 걸 아셔야 된다. 자, 이러고 바로 다음 시간에는 식간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잠시 쉬고 하겠습니다.